오늘은 동시를 하겠습니다. 6강인데 저희들이 시도 하고 동시도 하고 이래서 시간으로 좀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래도 시하고 동시는 어차피 같은 국문 장르니까 그죠. 제가 시하고 동시를 같이 하는데 상호 도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선생님들 작품 쓰실 때 다른 방식으로 보기 굉장히 중요하죠. 일상적으로 딱 볼 때 그 생활을 하면서 현실 속에서 어떤 사물을 보고 풍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생각하는 거 하고 문학 속으로 들어와서 어떤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익숙지 않은 분들은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시 쓸 때하고 시 쓸 때하고 좀 달라요. 시간도 다르고. 제가 시를 작업을 하다가 동시가 떠오른다 해서 시 작업을 옆으로 제쳐놓고 동시 작업을 못 하거든요. 하루나 이틀 정도 좀 틈을 두고 동시 작업에 동시를 하고 있는데 시가 이제 온다거나 안 그러면 청탁이 온다거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딱 듣고 동시를 하거나 뭐 동시를 하다가 시를 쓰거나 시를 쓰다가 동시를 하거나 이거는 불가능해요. 거의 막 섞여가지고 나중에 이게 근본적으로 같은 운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죠. 그다음에 동시가 사전상의 정의는 어른 작가가 아이들에게 주는 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전 의미는 어른 작가들이 쓰는 게죠. 동시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이 쓰는 거는 어린이 시 이렇게 합니다. 일본에 가면 아동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동시 이거는 말이 틀리죠. 그냥 애들이 말할 때는 그냥 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배울 때, 그 다음에 어릴 때 쓰던 동시하고 지금 우리 동시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어지간한 시를 넘어서는 것도 굉장히 많죠. 이게 오늘 저희들이 읽어볼 작품이 송찬호 시인 작품인데 송찬호 시인이야 뭐 어른 시 가지고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공간 속에서 몇 순간 안에 들어가는 시인이죠. 동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 보름 전인가 전국 문학인대 충북대회에서 충북교육도서관에서 작가의 만남 이걸 한 적이 있는데 쭉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사회자가 지금 현재 동시집을 읽을 만한 동시집, 동시를 잘 쓰는 시인의 작품을 추천한다 그러면 한 것만 추천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때 대답한 게 송찬호 시인 작품입니다. 여우와 포도란 동시집이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있죠. 그 작품은 나는 독자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읽을 동시들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상력이 뛰어나고 어떻게 다르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그 생각을 어떻게 글로 옮길 것인가 고민을 해보면 어른 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아까 시하고 동시가 상호 보완해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랬는데 특히 상상력 이런 부분은 동시 쓸 때의 그 느낌들 생각들이 시 쓸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독자들이 문학을 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동시는 그냥 애들한테 주는 거니까 쉬운 거 아니냐 그냥 어른으로서 생각을 재밌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고
시하고 동시하고 가장 큰 차이를 저한테 그 차이점을 가장 대표적인 걸 물으라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동시가 어른시보다 직관이나 통찰이 훨씬 뛰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 쓰는 것보다 동시 쓰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약이 좀 있죠. 제가 쓴 게 애들한테 갈 거니까 애들한테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눈높이에 맞춰주면서 문학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동시가 동료하고 다르거든요. 그냥 어릴 때 저희들이 부르고 또 책에서 읽었던 그 동시들은 동시보다 동료에 가깝죠. 그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창작된 거하고 문학을 가면 동시라는 장르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일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동시 동료를 구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동시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동시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라요. 애들한테 그걸 읽고 그냥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걸 목적으로 하는 시인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건 만화나 만화 영화 같은 거, TV, 그다음 게임 이런 거 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동시란 장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동화한테도 안 되죠. 동시의 힘은 애들한테 생각하는 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 여건에 보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이 공부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뭔가를 써보고 이럴 여유가 거의 없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네. 공부 시험 잘 쳐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다 답이 오는 게 다라는 거죠. 그것도 답 잘 모르면 요즘은 뭐 시대가 좋아서 그죠? 뭐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요즘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도 애들이 안 물어보죠.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치면 다 나오니까. 그거는 결국 나중에 되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전에 우리 어른시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야기하고 정보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 정보 가지고는 정보에 아무리 희한하고 조금 막 생각하지 못한 정보들이 신기한 것들이 있어도 그게 문학으로 차용되기가 거의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미 거기 나와 있는 게잖아. 이미 나와 있는 거여서 그걸 시로 도용해서 도입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초등학교 때 할 시간이 가장 많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교육에서 창의력, 상상력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 그죠?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써보기도 하고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가보면 정말 뜻있는 선생님이 있지 않는 한 귀찮아하거든요. 요즘의 동시들을 읽기가 선생님들도 만만찮아요.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교대 출신들이잖아요. 대부분 초등학교 선생님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할 때 공부에 거의 뭐 그렇지 않으면 교대 못 가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은 못 하니까 문학이나 이런 걸 거의 접해본 적이 참 드문 거예요. 제가 전북교육청에 교사 연수할 때 한번 이렇게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시집 읽으신 분, 뭐 이렇게 문학 책들을 읽으신 분이 손들어 보라 하면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데 몇 명 정도 되겠어요? 5명 정도. 몇 명 안 돼? 5명도 안 돼요. 예, 이렇게 시집이라는 걸 읽어본 그 적도 없고 문학 작품도 거의 접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학교 다닐 때 그만큼 바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참 우리나라 교육이 참 큰일이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한테 창의력 이야기를 하면서도 로봇 만드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찾아보면 되고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답만 찾으면 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거의 없죠. 그래서 뜻있는 선생님들은 그걸 알고 서울 경기도 쪽에 가면 동시 교육이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이게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으면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들이 그런 시간을 만드는 학교들이 있어요. 경남에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이게 참 슬프게 생각하는데 이 서울하고 경기도에 뜻 있는 분들은 그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 가도 서울 경기 쪽에 많이 갔지 경남에는 거의 가본 적 없거든요. 몇몇 학교 외에는. 그래서 그 동시를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서로 써보고 선생님하고 고민하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 그거 전혀 모르고 그냥 학교 공부하고 학교에서 하는 그것만 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라도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너무나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지금은 애들은 모르겠죠. 근데 뜻 있는 이제 엄마 아빠들은 아는 경우도 있죠. 저도 어릴 때 떠올리면 책은 그렇게 많이 안 읽어도 저희 아버지가 책을 좋아해서 집에 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읽어도 아 책은 많고 책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제 어릴 때 그냥 이 생각 속에 이렇게 잠재돼 있었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된 것 같고 중학교 때는 거의 교과서는 거의 안 읽었어요. 걔는 그 문학 세계 문학 전집 자꾸 이런 것들이 집에 있어가지고 그걸 가방에 넣고 이제 재미있게 읽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때는 거의 뭐 국어 수학 이런 책들보다 그 책들을 많이 읽었으니 그걸 또 재미있어 읽고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그게 가장 큰 힘이 돼요. 그때 그 기억들이 어릴 때.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손녀, 손자 있는 친구들한테 동시도 한번 읽어주고 동화도 한번 읽어주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시를 쓰시면서도 동시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시를 쓰면서 동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시 보내면서 동시도 같이 이렇게 신춘문예 업무를 해서 그게 덜컥 되는 바람에 지금 동시집이 훨씬 많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시 창작에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시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동시도 잘 쓰는 시인으로 평가가 되는 송찬호 선생의 동시를 저랑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저보다 연배는 높아도 만나면 같이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편인데 전업 작가죠. 별밖에 안 씁니다. 송찬호 씨는 사모님께서 이제 직장에 다니시고 이렇게 아주 편하게 사주시죠. 그래서 어디 딱 작업실을 딱 구해가지고 거기서 작업하고 집에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제에 걱정을 안 하시고 사시는 것. 그렇죠. 사모님께서 계시고. 예, 참. 그래서 어느 날은 동해안 바닷가에 가서 작업을 하고 몇 달. 또 어느 날은 어디 가서 또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도 거의 도서관에 계시고. 그래서 모범적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박학다식합니다.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런 분이어서. 자, 우선에 송찬호 선생 초록 토끼를 만났다. 이 작품을 선생님께서 한 분이 낭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도깨비 가족 이것도 같이 한 분이 끝나시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은 도깨비 가족 끝나면 에디슨 돼지 제목도 재미있죠. 제목도 옛날에 우리가 읽던 동시하고는 많이 다르죠.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초록 토끼를 만났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는 방식은 아시죠? 제목, 그 다음에 작가 이름. 초록 토끼를 만났다. 송찬호.
초록토끼를 만났다. 거짓말 아니다.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전에 난 초록호랑이도 만난 적이 있으니까 난 늘 이상하고 신기한 세상을 기다려서 초록토끼를 만났다고 또박또박 써본다. 내 비밀을 곁에 둬야 하니까 그게 나에게 힘이 되니까. 토끼의 가족 송찬호. 깊은 밤 엄마 아빠가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걸 들었다. 우리가 옛날에 토끼였다는 걸 지금 애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 그때 우리가 검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야 할 걸 꽃 나와라 뚝딱, 나비 나와라 뚝딱 했다는 걸 알면 나는 잠든 척 했다. 우리 집이 가난한 이유를 알았다. 에디슨과 돼지. 에디슨 돼지 송찬호. 에디슨 돼지가 돼지들 중에 처음으로 안경을 썼을 때 다른 돼지들이 막 놀렸어요. 돼지가 안경을 써서 뭐해? 그런 생활을 발명해서 뭐해? 에디슨 돼지는 빙글에 웃었어요. 안경 맞추러 안경점에 갈 때 돼지들 중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간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 세 편을 저희들이 읽어봤는데 다 재미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말이 되는가, 글인가, 뭐 무슨 이야기인가 얼핏 보면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애들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어해. 뭐 제 동시집 보면 이 꼬마는 책을 읽고 있고 걔는 이 꼬마하고 놀고 싶은데 그죠? 책만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걔가 생각하다가 뭐 이래 해서 나중에 책 속으로 걔가 들어가고 그때 이렇게 탁 덮으니까 책이 짖는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상력이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상상하고 애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완전히 이해를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그게 없죠. 그래서 이게 왜 송찬호라는 시인은 초록토끼를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왜 이 동시를 썼을까? 애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송찬호라는 시인이 초록토끼를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동시를 썼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꼬마 애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얘 어떻게 해서 어떤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초록토끼를 만났다 이 시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선생님들이 딱 읽었을 때 초록토끼가 일단 우선에 제목만 딱 봤을 때 그죠? 초록토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죠? 그런데 초록토끼를 만났더라. 그래서 읽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이 시를 읽고 느낌이 뭐입니까? 어떤 느낌이 딱 듭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이걸 충분히 내한토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다음에 선생님들이 뭐 예컨대 뭐 노랑 돼지를 만났다. 또 뭐 코가 없는 코끼리를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초록토끼를 만났다가 짧은 시잖아요. 그죠? 총 10행밖에 안 되죠. 3년에 10행밖에 안 됩니다. 이 시를 통해서 송찬호 시인이 애들한테 주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제죠. 이 시를 쓴 이유가 이걸 써서 애들한테 주는 이게
시집 제목이기도 해. 초록 토끼를 만났다는. 두 번째 동시집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집 제목.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교수님이 생각보고 하게 해서 생각한 게 아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애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 또 다른 선생님들은 저는 이 작가가 아이들한테 그냥 토끼를 만났다 하면은 너무 그는 그제 단순하고 아는 거니까 초록 토끼를 만났다 이러면은 하면서 아이들이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토끼는 푸른 풀 같은 거를 막 먹잖아요. 그래서 초록 토끼를 만났다. 이 제목은 아이들한테 순간적인 그 상상력을 부르겠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선생님 좀 길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선생님께서는 저는 초록색이 이제 단이잖아요. 다른 토끼 밤에는 불빛에 눈이 빨갛고 파랗게 빨간 거 아닙니까 토끼는? 파랗게 보이고 호랑이도 눈이 불빛에 파랗게 보이세요. 이거 지금 불빛하고 이거 관계 없잖아요. 아마 파란 시를 읽으실 때는 동시든 시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목하고 그 시인이 쓴 걸 또박또박 그대로 딱 읽으셔야 됐다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합쳐져 가지고 이걸 이야기로 만들려면 안 돼. 이 시인이 쓴 언어만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이게 근데 여기는 불빛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 불빛을 어디서 데리고 와서 결합을 시켜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시를 잘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을 싹 버리시고 이 시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했죠. 그럼 이 시인은 왜 이렇게 썼을까? 그걸 알라 그러면 이 시인이 쓴 언어부터 놓치지 말고 또박또박 읽어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초록 토끼를 만났다가 아니고 다른 색깔에 없는 색깔, 뭐 예를 들면 색깔들 많잖아요. 보라 토끼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는 되지요. 그렇게 해도 될 수 토끼나 있고. 보라색이나. 되죠. 네. 파랑 토끼를 만났다 해도 하자 없어요. 네. 그죠? 안에 내용만 파랑으로 바꾸면 되니까.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이 시에서 핵심은 1년이 사행이고 3년이 사행이고 2년이 이행이죠. 네. 그럼 송찬호 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생님들이 딱 읽어봤을 때 어느 연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핵심이. 이연에 나는 늘 이상하고 신기한 세상을 기다렸다는 거 그게 좀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시에는 시인인 나 자신이 이죠 일단은. 근데 이 시인이 애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시인인 그냥 어른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두 개나 어느 쪽으로 읽어도 관계가 없죠. 근데 여기서 난 늘 이상하고 신기한 세상을 기다렸어. 이 부분만 해도 애들한테는 상당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요즘 애들의 생활들이 똑같잖아요. 집에서 나와서 학교 가서 학교 마치면 집에 오고 또 집에 오기 전에 학원 가고 가고 그죠? 네. 엄청 바쁘잖아요. 요즘 애들은. 제가 어리고 선생님들이 어릴 때만 해도 학원 뭐 이런 거 별 신경 안 썼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재밌게 놀까 어디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지. 근데 지금 애들은 딱 짜여진 입장에서 너무나 빡빡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뭔가 신기하고 이상하고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기다리고 할 여유가 전혀 없죠. 근데 이제 송찬호 씨는 그걸 주고 싶다는 게죠.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초록 토끼를 만났다. 거짓말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근데 애들하고 대화할 때 나 어제 초록토끼 봤다 이러면 그 맞은편 애가 뭐라 하겠습니까? 거짓말. 뻥치고 있네 이리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말 미리 이제 잘라서 하죠. 거짓말 아니다. 예, 거짓말 아니다.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전에 난 초록 호랑이도 만난 적이 있다니까. 이거 완전히 뻥을 치는 거죠. 예. 이게 이 맞은편에 앉은 애는 뭐라 이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진짜 같기도 하잖아요. 애들이 그게 그 참 빨리 착한 들어가잖아요. 모습이죠. 예. 그 세상을 아직 모르니까. 예. 저희들은 다 경험했지만 인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쯤 되면 지가 똑똑한 척 해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김해 저 기적의 도성에 수업할 때 어린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맨 처음에 저 보면 이 덩치도 좀 크고 말도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죠. 저는 친구처럼 지내요. 이라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 어떤 때 어떤 뻥을 치냐면 비 오는 날 이렇게 수업하는 시간이 잡히면 선생님은 우리 집에 가면 고양이 한 마리 있고 귀신이 3마리 있다. 그래서 내가 고양이 밥도 줘야 되고 귀신 밥도 줘야 돼서 되게 바쁘다. 이래 하면 애들이 뭐라 하는 거 압니까? 거짓말 한다고. 꼭 이거하고 같아. 뻥치지 말라고. 그래 뻥인 줄 알았다. 다음에 비 올 때 내가 귀신을 필사적으로 데리고 올게. 데리고 와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면 거의 다 들거든요. 근데 이 학생 중에는 안 드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최고 먼저 든 친구한테 다음에 귀신 데리고 와서 네 어깨 위에 내가 앉혀놓을 것이다. 이래 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한다고 막 이래 해. 그럼 다음에 수업 시간에 오면 애들이 거의 다 뭐라 묻는 거 압니까? 선생님 귀신 데리고 왔어요. 귀신 데리고 이렇게. 왔어야지. 오늘 비 안 온다니까. 비 올 때 데리고 그래갖고 이제 비가 올라오고 날이 흐린 날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안 보이나 이래 하거든요. 안 보인다 그래. 네 뒤에 있네. 이러면서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겠지. 그게 애들이다. 애들은 뻥치지만 아니다 하면서도 혹시나 예, 그 말을 믿잖아요. 믿어요. 애들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미있죠. 그 이야기 1년이 초록토끼를 만났다. 거짓말 아니다. 나한테 근데 여기서 대화 형식으로 해도 되죠. 초록토끼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A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가 길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동시 쓸 때는 이야기 형식을 많이 만들어요. 동화. 제가 동시를 쓰는 그 전에 어디 토론회 할 때 동화한테 이길 수 있는 동시를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동시집도 낸 적이 있는데 송찬호 씨는 되도록 짧게 미리 그래서 초록토끼를 만났다. 거짓말 아니다. 나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전에 난 초록 호랑이도 만난 적이 있다니까. 여기 1년이라. 그럼 애들이 일단 호기심만 잔뜩 불러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하죠. 난 늘 신기하고 나는 늘 이상하고 신기한 세상을 기다렸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재미있고 신기하고 막 이런 세상을 나는 기다렸다. 이걸 한마디 툭 던져놓거든요. 그럼 애들한테 수업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너희들이 학교 오고 학원 가고 막 정신이 바쁘고 해도 항상 좀 재미있고 이상하고 신기하고 이런 세상을 항상 꿈꾸고 그걸 찾으면 굉장히 재미있다.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다 알아듣거든요. 그 다음이 3년이죠. 자기가 한 번 더 초록 토끼를 만났다고 또박또박 써본다. 내 비밀을 기억해 둬야 하니까. 그게 나에게 힘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비밀이 이게 나쁜 비밀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저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판단하고 그죠? 사유하고 다르듯이 분별 뭔가를 구별하는 그 어른들은 이게 나쁘다. 이건 좋다. 근데 뱀하고 개구리 두 개 딱 갖고 오면 선생님들의 거의 99%는 뭘 합니까? 뱀은 나쁜 거, 개구리는 착한 거 이렇게 보잖아요. 뱀이 개구리 잡아먹으니까. 그 딱 미리 선과 이거 분별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걸 딱 잘라서 어떻게 판단 딱 하는 순간 재미있는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죠. 그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동시 쓸 때는. 이야기. 애들은
어릴 때는 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른들한테 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배워야 해. 자, 그래 이번에 동시 어디 발표한 것 중에 제목이 개구리 좀 고쳐주세요. 개구리를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게 그 시의 제목인데 동시의 제목입니다. 어디 책방에서 책을 만든다고 원고를 달라 해서 책하고 서점을 주제로 한 동시를 써달라 해서 서점을 주제로 한 동시 쓴기 제목이 개구리 좀 고쳐주.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개구리를 고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시를 이끌어가는 건 뱀이라 해. 뱀이 동네 서점을 찾아와. 그 서점 주인한테 개구리를 좀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왜 하냐면 책마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여름 되면 너무 시끄럽게 운다고 써놨어. 그러니까 개구리는 여름 되면 자기는 울기 싫어도 오만 책에다 다 개굴개굴 시끄럽게 운다고 쓰여서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와서 이 책을 쓴 작가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모든 개구리들이 그리 개굴개굴 운다고 써놓기 때문에 야들이 여름에 막 시끄럽게 울어서 뱀이 나는 도대체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고쳐주이소 개구리를. 그러니까 책 내용을 고쳐달라는 거죠. 내용이. 개구리 중에서도 안 우는 개구리도 있고 그냥 좋은 꿈 꾸면서 자는 개구리 있다. 이렇게 고쳐주면 개구리들이 시끄러운 개구리들이 반이라도 좀 시끄럽지 않을 거 아니냐. 그게 제 시의 주제라 해요. 그것처럼 어떤 이야기들을 구상을 하거나 또 웃기실 때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본 거 뱀은 나쁘고 개구리는 어떻고 뭐 호랑이는 뭐고 뭐이 어떻고 이게 구별 딱 시킨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양은 너무나 착하고 늑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쁘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그걸 바꿔서 딱 생각하면 그 송찬호 시에서 여우와 포도란 제목이 그래. 여우가 포도를 먼저 이렇게 깨물거나 이래 해야 되는데 그 동시에는 보면 포도가 여우 손가락을 먼저 확 깨물거든요. 그 제목이 여우와 포도라요. 이게 보통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잖아요. 근데 재밌게 상상하면 그럴 수 있죠.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탁 하는데 포도가 요 손가락을 확 깨물어. 그죠? 너무 재밌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다 의뢰의 어떤 동물들이 포도, 바나나 이런 걸 그냥 먹어버리고, 그죠? 뭐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아는 그것들로 쭉 이야기해가지고는 동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지막에 보면 초록 토끼를 만났다고 또박또박 써본다. 내 비밀을 기억해 둬야 하니까. 그게 나에게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신기함, 이상하고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애들한테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어른들이 말하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꿈이고 희망이고 사랑이라 애들한테는. 애들한테 이거는 나쁜 짓이고 이거는 착한 짓이고 이걸 자꾸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조금 더 재미있게 상상하고 조금 새롭게 생각하고 뭔가를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셔야 시를 잘 쓰실 수 있다. 근데 놀라워하는 일이 거의 없죠. 이미 너무나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죠? 그냥 나비 한 마리가 날아도 신기하고 놀라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이쁘다죠. 그죠? 애들은 좀 다르죠. 애들은 엊그젠가 저랑 수업하는 분이 이렇게 하던데 자기 그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래. 근데 바람이 탁 불고 오늘 그치 이 늦가을에 낙엽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 했냐면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 그걸 탁 보고 단풍잎이 쫙 떨어지니까.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뭐라 했겠습니까?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죠. 안 했겠죠. 초등학교 2학년은 뭐라 했겠습니까? 그 떨어지는 낙엽을 딱 보고 뭐라 했겠어. 상상을 해보겠어. 초등학교 2학년이 딱
때 가지고 상상을 하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잎이 떨어진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50% 정도 맞아요. 저 우리 애기처럼 떨어지면 안 돼.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엄마가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떨어지면 안 된다고 엄마 저거 안 되는데 이래가 막 아쉬워. 그 떨어짐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안타까워. 지가 떨어지든 말든 지 눈에 이쁘잖아. 그죠? 맞아요. 애는 그게 제가 안타깝고 아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 애기가 안돼 떨어지면 안돼 우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너무 지금 딱 놀래가지고 요 얘기거든. 예. 그게 어른하고 애들의 차이가 예. 있어요. 그죠? 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동치를 쓰기 위해서는 애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죠. 애들의 마음을 잘 읽기 위해서 첫 번째 지름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별심. 그러니까 딱 끊어서 그죠? 판단하는 거. 이게 없어져야 되지. 모든 상황은 똑같다 이렇게 돼야 돼. 그 꼬마 입장에서는 나뭇잎에 탁 붙어갖고 있어야 돼. 이 떨어지면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도깨비 가족. 이거 굉장히 재미있죠. 깊은 밤 엄마 아빠가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걸 들었다. 우리가 옛날에 도깨비였다는 걸 지금 애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 이게 엄마가 다 이제 밤늦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가 도깨비 옛날에 도깨비인 줄 알면 쟤가 얼마나 놀라겠노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얼마나 기절. 그럼 지도 도깨비잖아 결국. 자는 척하고 다 듣고.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어나가죠. 예. 이 핵심은 이기죠. 네. 그때 우리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야 할 걸, 꽃 나와라 뚝딱, 나비 나와라 뚝딱 했다는 걸 알면 이게 얼마나 놀랄까. 이 알면 하면 얼마나 놀랄까. 앞면에하고 같이 걸리죠. 예. 그때 지금 요 가난한 집안이죠. 그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야 되는데 요 엄마 아빠들은 꽃 나와라 뚝딱, 나비 나와라 뚝딱 해기죠. 그래서 지금 가난하다는 예, 게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요. 나는 잠든 척했다. 우리 집이 가난한 이유를 예. 알았다. 가난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죠? 근데 아름답기까지 하잖아요. 다른 집에서는 돈이 많고 적고를 관계없이 우리 엄마 아빠가 도깨비였는데 그때 금 나와라 뚝딱 이래 했으면 잘 살았을지 모르는데 그때 엄마 아빠는 꽃 나와라 뚝딱 나비 나와라 뚝딱 이래 했다는 거죠. 이건 애들 입장에서 가난해도 엄마 아빠가 참 귀엽게 보이잖아요. 예. 너무 그죠? 아름답고. 예.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이라는 게죠. 특별히 아름다움은 저는 이런 장면들이 아름다움이래요. 그럼 애들이 이런 동시를 읽으면 가난이 참 지금 요즘 세상에 애들 보면서 지금 TV에 나오는 거 뉴스에 나오는 것도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뭐이 낑기면 그죠? 막 이렇게 싫어하고 막 이런 이 어른들이 다 만든 게거든요. 애들은 그냥 저끼리 친구가 한데 엄마가 걔하고 놀지 말아라. 그런 애들은 놀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애들은 그 가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요 동시를 빌리면 부자들은 엄마 도깨비, 아빠 도깨비가 금 나와라 뚝딱 이래 한 것이고 했겠지. 우리 엄마 아빠는 착해가지고 꽃 나와라 뚝딱, 나비 나와라 뚝딱 해서 가난하다. 이렇게 되면 가난하고 부자고 이거 구별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동시의 힘이고 문학이 애들한테 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요는 동시가 제가 송철호 동시나 뭐 요즘에 나오는 동시들이 옛날의 동시를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 옛날에 우리 동화 동시들 다 어때서 가난하면 뭐 어떻게 뭐 요거를 하면 안 되고 뭐 부자는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는 말 안 해도 되죠. 근데 가난을 이야기하든 슬픔을 이야기하든 뭐 거짓말을 이야기하든 뭔가 아름답고 신기하고 재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애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가난한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 죄가 아님을 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실감도 안 되고 그냥 겉으로.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아름답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이 동시의 부분은 선생님들이 시를 쓸 때, 어른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시를 쓸 때도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거는 나쁜 것이고 이건 이런 것이고 미리 결정해갖고 그 이야기를 얻어가지고 포장하시려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동실한 장르가 실한 장르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에디슨 돼지도 제목 재밌죠? 에디슨 돼지. 에디슨 돼지가 이었는데 맨 처음에 이게 발표됐을 때 너무 우스워가지고 아 송찬호 역시 송찬호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에디슨 돼지가 돼지들 중 처음으로 안경을 썼을 때 다른 돼지들이 막 놀렸어요. 제 동시 전에 보면 우리 집 고양이가 안경을 쓰면 원숭이가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동시 제목으로 하려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집 고양이가 있으니까 진짜 딱 보고 그 떠올려서 쓴 기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은 출판사에서 뭐라 해도 이 제목으로 무조건 동시집을 낼 것이다 이랬는데 출판사 측에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목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바꾸자.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또 판매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뀐 게 엄마의 법칙이래요. 원래 제가 만든 제목은 우리 집 고양이가 안경을 쓰면 원숭이가 됩니다. 이래. 그만큼 쪽대진다 이야기죠. 이거하고 그 내용이 지금 비슷하죠. 에디슨 돼지가 돼지들 중 처음으로 안경을 썼을 때 다른 돼지들이 막 놀렸어요. 돼지가 안경을 써서 뭐해? 그런 생활을 발명해서 뭐해? 이거 돼지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돼지가 안경 써가 막 우리가 아는 돼지들은 먹는 것만 딱 떠올리잖아요. 돼지 하면. 근데 이 돼지가 안경을 써.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돼지는 먹기만 한다. 이 기준에서 완전 벗어나 있죠. 안경 쓰고 책도 읽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이런 상상을 하셔야 돼요. 돼지에 대해. 그러니까 돼지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에디슨 돼지는 빙그레 웃었어요. 안경 맞추러 안경점에 갈 때 돼지들 중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간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에디슨 돼지래. 머리 좋은 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돼지가 안경도 맞추러 가고 그것도 갈 때 버스를 타고 그걸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근데 실제 모를 수 있어요. 어떤 돼지가 시골에 사는 어떤 돼지가 우리 모르게 안경 맞추러 갈 수도 있죠. 그거는 제 동시에도 나와요. 제가 자는 동안에 이 신발들이 현관문을 살 열고 나가가지고 내가 신발을 벗어놓고 우리 집에 들어 자잖아요. 요 신발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엄청 많이 칠 것이다. 이런 그 신발들이 막 물고기로 변하고 막 이런 동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한다는 것은 할수록 재미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규정에 딱 묶어 놓으면 어떤 이야기도 쓸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써본들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돼지도 안경 쓸 수 있고 뱀도 뭐 할 수 있고 그죠? 어떤 동물이든 어떤 사물이든 그들을 그냥 고유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판단하기 이전에 살아있는 것들로 고유의 그것들로 딱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온 동시 내용도 있잖아요. 달걀이 코끼리를 처음 보고 홀딱 반했어. 그 내용이래.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데. 그죠? 너무 재밌다. 뭐 냉장고 속 달걀에서 네. 공룡이 나올 수도 있다고 네. 이렇게 얹어쳐놔서 저 붙여놓은 거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구에서 공룡이 살았으니까. 네. 달걀은 못 나오잖아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근데 공룡이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상상하고 재밌게 생각하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를 쓰시다가 힘이 들고 피곤하면 이것처럼 엉뚱한 생각들을 하시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풀려요. 아, 오늘은 내가
돼지로 변할까, 낙타로 변해볼까, 기린으로 변해볼까. 제가 이제 애들하고 수업할 때 이렇게 해. 자, 지금부터는 너가 사람이 아니고 각자 동물로 변하는데 선택을 해라 하거든요. 그럼 어떤 친구는 호랑이, 어떤 친구는 뭐 기린, 어떤 친구는 원숭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바뀐 그 상태에서 네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해. 그러면 별의별 이야기 다 써. 뭐 토끼가 돼가지고 뭐 사자한테 잡힌 뭐 사자를 괴롭히러 뭐 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잠자는 동안에 뭐 얼굴에 뭐 수염을 그리고 꼬리를 뭐 우째 해놓고 이런 아들도 있고, 그죠? 나름대로 자기의 상상력을 부린다는 거죠. 그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기에 딱 얽매이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걔들을 싹 다 정말 무장 해제 딱 시켜놓고 선생님들이 걔들한테 어떤 희망,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죠? 작가라는 게 뭔가 만들어주는 게잖아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써대 돼지한테, 쥐한테, 고양이한테 뭔가 선생님들이 다른 걸 만들어줘야 돼. 그냥 길고양이는 그냥 우리가 말한 도둑고양이, 이 추우니까 뭐 이리 하는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해서는 너무나 재미없잖아요. 그죠? 길고양이한테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만들어주고 낙엽한테도 만들어주고 단풍나무한테도 만들어주고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아주 이해 충분히 되죠? 상상을 재미있게 해야 돼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이상하고 인생은 흥미롭다. 인간이 이상해서 인생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상하니까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재미있어요. 아시겠죠? 동시를 읽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저기 아까 송찬호 시인의 작품 이어서 뒤에 붙어 있는 거 있죠? 네. 연결되는 거 딸기, 송찬호. 노래하는 딸기. 노래하는 딸기. 아, 그거는 건너뛰시고. 아, 예. 그건 송찬호 이현성 씨, 시인이죠. 예. 그 뒤에 보면 딸기 네. 송찬호 있고, 네. 그 다음 밑에 종이 나라에서 생긴 일. 네. 그 다음에 거인은 날마다 결혼식이죠. 요 세 편을 읽고 앞에 이현성 시인의 네. 노래하는 딸기를 할게요. 우선에 딸기, 송찬호를 아까 읽은 순서대로 해. 딸기 송찬호. 여기 딸기를 봐요. 빨갛죠? 감기 때문에 열이 좀 있어요. 그런데 딸기는요, 주사 맞는 건 질색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엉덩이 포크로 꼭 찍어 한 입에 쏙 종이날에서 생긴. 한 입에서 그게 애들한테 가면 굉장히 재밌겠죠. 예, 종이 나라. 종이 나라에서 생긴 일 송찬호. 종이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모두 놀랐어요. 안돼. 종이가 깡충깡충 뛰어다니 종이를 접었어요. 풀질도 했어요. 풀칠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었어요. 종이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보이는 날마다 결혼식 송찬호. 1년 전 저 마당에서 거위와 돌멩이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때 거위는 흰 깃털에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위에겐 날마다 결혼식인가 봐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드레스를 벗고 입지 않으니까요. 둘의 사랑도 여전히 식지 않는 것 같아요. 거위 옆에 돌멩이가 꼭 붙어 있는 것을 보면요. 그 세 편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게 어떤 겁니까? 마지막에 읽은 거하고 두 번째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지금 우선에 쉬운 거부터 그죠? 딸기. 이거는 선생님들이 어른시든 동시든 그죠? 우리가 보는 딸기, 뭐 거위, 돌멩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항상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새롭게 발견되고 발명되는 그게 문학이고 실화예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딸기, 그냥 먹는 딸기 이것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못 나오죠. 그냥 똑같이 사람처럼 딱 생각하고 딸기를 봤을 때 여기 딸기를 봐요. 빨갛죠. 열이 있다. 감기 때문에 열이 좀 있어요. 애한테 이야기하듯이 하죠. 네. 감기 때문에 열이 좀 있어요. 그런데 딸기는요. 주사 맞는 건 질색하더라고요. 주사 맞는 게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송찬호 씨는 하는 게 뭐입니까? 포크로 딸기 꽂혀서 엉덩이를 콕 찍어서 한 입에 쏙. 먹어치워야 된다. 요거 딸기 먹는 장면도 앞에 서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탁 쓰면 재미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그냥 딸기는 의뢰이 먹는 것이고 포크로 먹고 뭐 어떻게 먹고 맛이 어떻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짧아도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만든다 생각하셔야 돼. 그죠? 그러면 근데 여기 수박을 보아요. 여기 참외를 보아요. 여기 바나나를 보아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뭔 재밌는 얘기를 넣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러니까 아주 짧으면서 재미있게. 근데 요거는 저학년용 동시라요. 선생님들 보통 동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판단 기준이 없죠. 근데 지금 송찬호 동시를 앞에 것도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죠. 딸기하고 종이 나라에서 생긴 일은 딸기는 3학년 이하로 읽으면 좋은 동시래요. 4학년, 5학년, 6학년쯤이 이 동시를 읽으면 별로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광스럽고 애스럽죠. 그래서 엄격히 딱 구별하면 저학년용이냐 고학년용이냐는 창작자가 미리 생각해야 돼. 그거 생각 없이 쓰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쓰는 동시에 전부 다는 저학년용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고학년용입니다. 무슨 뜻인 거 아시겠죠? 송찬호 시인도 고학년용이 주 동시인데 요 동시는 저학년을 위해서 주는 동시다. 이걸 밑에 종이 나라에서 생긴 일하고 같은 느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종이 나라에서 생긴 일은 이번에 지금 저희 동시마중에서 올해의 좋은 동시 이래서 각 문해지에 발표된 동시를 싹 다 읽거든요. 편집위원들이 읽고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거쳐가 몇 번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좋은 동시들만 뽑아서 책으로 한 거 묶어요. 그게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송찬호 시인은 종이 나라에서 생긴 일 여기래. 그 작품이 이제 거기 실릴 텐데 요는 동시는 선생님들이 시를 이제 선생님들이 쓰시고 공부를 하시니까 조금만 생각하시면 쓸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좀 동시가 뭔지 이걸 이제 고민하시면서 자꾸 한 편씩 한 편씩 쓰다 보면 맨 처음에 딱 쓴 게 뭡니까? 종이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잖아요. 종이가 어떻게 깡충깡충 뛰어오느냐. 근데 미리 송찬호 시인의 머릿속에는 뭐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토끼. 이 시에 종이로 토끼 적고 하죠. 악어도 적고 뭐 다 적고 학도 적고 하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종이 나라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을 놓고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시작을 하죠. 그래서 종이가 바로 깡총깡총 뛰어왔어요. 네, 이렇게 먼저 쓴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일반 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종이 접기를 하고 지금 이연 있죠? 종이를 접었어요. 풀틀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종이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왔어요. 요렇게 먼저 쓰면 재밌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먼저 쓰면 재미없겠죠. 재미없어. 이미 아는 이야기를 그대로 썼으니까 그죠. 근데 송찬호 시인은 시의 매력을 안다는 게 시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독자들이 종이가 깡총깡총 뛰어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작자 쓰는 사람이 마지막에 딱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끝까지 제목에서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이 시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가 돼야 되지. 그 전에는 모르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디 대학 가거나 평생교육원 특히 가면 한 강의실에서는 미술을 공부하고 한 강의실에서는 음악을 공부하고 기타 치는 거, 한 강의실에는 목각 나무를 파서 이제 글자 파서 이렇게 하는 서각을 하고 또 한 강의실은 뭘 하고 이래요. 한 강의실에는 시를 공부를 하고. 근데 선생님들이 가셔도 목각이나 기타 치는 거나 그림 그리는 데 가면 이렇게 강의실에 이제 수강생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쓱 이렇게 둘러가면서 보고 안 그러면 기타 치는 걸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잘 친다 못 친다는 걸 대충 알잖아요. 네. 그죠? 네, 들었는데. 아, 이 정도는 잘 친다. 이 사람은 못 친다. 이거 구별하자. 그림 그리는 거 보고도 이 그림 좋다. 네. 잘 그린다. 서각은 더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익숙하다. 잘한다. 근데 시는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몇 줄 써놓고 안 그러면 뭐 20행 써놓고 10행 써놓고 이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잘 쓴다 못 쓴다는 이야기를 못해. 네. 마지막까지 딱 가서 전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것도 맨 처음에는 종이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모두 놀랐어요. 안 돼. 종이가 깡충깡충 뛰어다니다니.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건 호기심은 굉장히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게 불러일으켜 놓고 뒤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익히 아는 거. 종이를 접었어요. 풀칠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종이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깡충깡충 뛰어왔다는 말이 안 되는데 종이 접기를 해서 토끼를 이렇게 만들거나 뭐 깨우리를 만들면 얘가 깡충깡충 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8행짜리 시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제목도 종이 나라에서 생긴 일. 이런 동시들은 선생님이 시를 쓸 때도 생각을 좀 이걸 이 시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 이러면서 제목 같은 거 굉장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가을이 지고 바람 불잖아요. 바람이 불지 않는 나라에서 바람이 안 불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나라 이런 것도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 이번에 나올 시집의 시 중에 하나가 바람이 나비를 치우려 할 때 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바람이 나비를 치울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이 불고 나비가 나는데 바람이 좀 세게 불어. 내가 볼 때는 느낄 때는 저 바람이 나비를 치우려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참 좋아. 좀 바람이 나비를 치우려 할 때. 근데 치울 수 없는 걸 치우려 할 때,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나비가 어디 다른 데 가거나 어디 밑에 숨어 있거나 이거는 가능한데 영원히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목이 먼저 옮기거든요. 그러면 메모를 하거나 컴퓨터 화면에 바람이 나비를 치우려 할 때 제목을 딱 써놔요. 써놓고 그 전에 뭘 쓸기냐는 생각 안 했잖아요. 그 제목만 딱 보고 뭘 쓸까 그때 주제를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고민을 한다는 거죠. 시가 그렇게 제목부터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느닷없이. 그럼 그것도 메모 딱 해서 그게 내용을 하고 어떤 거는 아까 우리 하 기사님께서 그 남자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저거는 어떤 그림이고 풍경이잖아요. 저걸 보고 뭘 쓸까? 그럼 사람에 대한 고집, 사람에 대한 어떤 나쁜 점, 사람이 의자처럼 앉아가지고 뭔가를 그죠? 부릴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해. 근데 제목이 그 남자. 안 그러면 제비산 위에 뭐 누구 이런 제목으로 놓고 그 남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사람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얼마나 사람을 그리워하고 외로워할 수도 있거든요. 나쁜 쪽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각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 게. 그 관련돼서 참고될 만한 시가 밑에 아까 읽었죠.
거의는 날마다 결혼식. 어느 동시는 선생님들이 유심히 아무리 사소한 풍경이라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요런 동시 때문에 그래. 요 내용이 선생님 그 아파트에 안 살고 주택에 살면 시골집 같은 데는 이런 풍경들 많죠. 거의가 아니고 닭이어도 마찬가지래요. 요 풍경은 뭡니까? 거의가 있고 돌멩이가 있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시골에 어디 갔는데 마당에 돌멩이가 하나 있고 거의를 키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거의가 있고 돌멩이가 있어. 그걸 거의는 날마다 결혼식이란 제목을 또 올린 이유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풍경을 그대로 송찬호 시인이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1년 전 저 마당에서 거의와 돌멩이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송찬호 시인이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때 거의는 흰 깃털의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1년 전에 거의가 있었는데 하얗게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가 마당에 나타났어. 근데 그게 이제 마당에 놓여 있는 돌멩이하고 결혼식을 했어. 그때는 하얗고 맨 처음에 거의가 우리 집 마당에 왔을 때 하얗고 이뻤잖아요. 그게 돌멩이하고 이제 결혼식을 했다고 이제 상상을 발휘하는 거죠. 그때 거의는 흰 깃털의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때 거의가 처음 오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죠. 1년, 2년, 3년 가면 거의 하얀 깃털이 어떻게 됩니까? 하얀 깃털. 때가 묻고 추져가. 때가 묻고 들어붙이죠. 누르끼리. 거의가 누르끼리 할 때고 그죠. 그게 지금 뭐 그런데 그에게 날마다 결혼식인가 봐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드레스를 벗고 있지 않으니까요. 털이 하얗다는 뜻이겠지. 나는 그 털에 그 털가 있. 그 털인데 예. 거기 맨 처음에 할 때보다는 훨씬 좀 뭐 묻고 막 이렇죠. 다 그렇잖아 그죠? 네. 여전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드레스를 안 벗고 그대로 입고 다녀. 그럼 거의가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자기 털인데. 어. 네. 둘의 사랑은 여전히 식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옆에 돌멩이가 꼭 붙어 있는 걸 보면. 그러면 거의가 그 돌멩이 옆에 앉아 있거나 옆에 그 장면을 딱 보고 이게 상상력이라요. 다른 게 상상력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마당에 돌이 있는데 거의가 돌 옆에 항상 있거나 그죠? 그래서 앉아 있거나 빙빙거리거나 이랬는데 어느 날 거의가 딱 왔는데 그 돌멩이하고 이리 있는 걸 봤어. 그걸 딱 상상할 때 자 둘이 결혼시켜야 되겠다 해놓고 1년 전에 거의하고 돌멩이가 또 번스럽다 아닙니까? 1년 전 저 마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딱 풍경이 보이잖아요. 그 마당에 이게 선생님들 어릴 때 살던 집안의 풍경 마당을 올리면 별 끝들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하고 돌멩이죠. 저 마당에서 거의하고 돌멩이가 결혼식을 했다. 그때 거의는 흰 깃털의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 처음 왔을 때죠. 하얀 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날마다 결혼식이니까 1년이 지나도 내나 그 드레스를 입고 그건 뭡니까 좀 더러워지고 이제 뭐 묻고 이랬죠. 그래 해도 둘의 사랑도 여전히 식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옆에 돌멩이가 꼭 붙어 있는 걸 보면 요런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고. 그럼 이런 동시들이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주위에 어떤 걸 볼 때 너무 사소하게 보지 말고 새롭게 보고 신기해해라. 놀라워해라. 이렇게. 거의가 왜? 근데 거의가 돌멩이 옆에 있어. 왜 쟤가 돌멩이 옆에 항상 있을까? 이리 생각하면 결혼식도 떠올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것도 떠올릴 수 있고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고 시작되는 기죠. 근데 의뢰인 뭐 거기는 거기 있으니까 있는 기고 돌멩이는 항상 거기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찌 됩니까?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상상하는 법을 자꾸 떠올리시면 선생님들이 동시 쓸 때 굉장히 즐겁게 떠올릴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그 손녀딸 서울에 있는 이야기 하듯이 그 떨어지는 애들의 말들을 이렇게 유심히 딱 들으면 그대로 받아 쓰면 동시되는 거 많아요. 제 동시 중에 변기 위에 아기 펭귄이란 동시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어떤 아줌마가 자기 애가 하는 이야기를 내한테 해줘. 그래 내가 그거 동시 쓸게요 해갖고 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응아를 하는데 똥을 누는데 소리 나는 거 보고 새가 나오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 엄마 새가 똥꼬에서 새가 나오려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재밌잖아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물고기로 만들고 하는 걸 내가 만들어 연 것이고. 근데 똥을 누면서 엄마 똥꼬에서 새가 나오려나 봐 이렇게 했을 때 그 한마디가 이건 된다 느낌 딱 들거든요. 그럼 그때 딱 생각하는 게 제목이 뭐 할까? 제가 볼 때는 변기 위에 아기 펭귄이라. 이게 어린 애가 변기 위에 앉았을 때 펭귄 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제목이 변기 위에 아기 펭귄 해가지고 펭귄이니까 똥을 누니까 새가 나오려나 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첫 줄 놓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 시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말을 하는 상대한테도 시가 있고 선생님들이 아까 무슨 똥바람이라 했습니까? 풍마산 똥바람. 풍마산 똥바람 속에도 시가 있다는 거죠. 풍마산 똥바람이 저 단풍나무나 있는 나무들을 흔들 때 그때 저 안에도 잘 찾아보고 생각 자꾸 하면 저 안에도 시가 있어요. 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 주변에 선생님들이 보는 그 풍경 속에 선생님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싹 다 시가 있어요. 그 시인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시인들은 주위에 막 날라다니고 딱 보이는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시인이고 못 잡던 사람이 그냥 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자꾸 보려고 예를 쓰는데 신기한 것을 신기하지 않더라도 저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컨대 이렇잖아. 가을 되니까 바람 불고 하니까 단풍이 떨어져. 의뢰의 단풍은 가을 되면 떨어지는 것이고 그죠? 바람은 부는 것이고 날씨 추워지는 것이고 가을은 쌀쌀한 것이고 뭐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다르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그 밑에 지금 안상학이란 시인이 안동에 삽니다. 이분 역시 시를 쓰고 동시를 쓰는데 아주 짧은 시죠. 모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몇 줄밖에 안 됩니다. 모기 안상학 박수 칠 때 떠난다. 향 피우고 제사도 지내준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고맙다 인간들아. 재밌어. 선생님 이거는 동시나 이것도 어른들. 이 동시라 이 안상학 시인이 시도 이렇게 써요. 시도 이렇게 쓰고 술도 잘 마시고 이야기도 재밌게 하는데 이게 뭐입니까? 모기 입장에서 그죠? 네. 박수 칠 때 떠난다는 뭐니까 이거 딱 잡았다는 잡을 거 때 그죠? 아니에요? 이게 쉽게 하면 속된 말로 하면 죽었죠. 예, 모기 날아가는 걸 예, 뭐 딱 손으로 잡았어. 예, 그때 딱 모기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박수 칠 때 떠난다. 해놓고 향 피우고 제사도 지내준다. 이거 뭐 모기향 피하는 모기향 피하는 거죠. 향 피우고 제사도 지내준다. 이래놓고 딱 모기가 뭐라 합니까? 이거 선생님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만하면 잘 살았다. 해놓고 고맙다 인간. 그죠? 요런 것들이 동시라에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재미있을 뿐 아니라 모기를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같은 그걸로 봤기 때문에 이 짧아도 이렇게 쓸 수 있다. 너무 재미있게 표현해. 그죠? 예. 그러면 파리 같으면 짧으면서도. 막 손 이리 비비잖아요. 예. 이 갖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예, 그러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른 시를 쓰다가 막 머리 아프고 잘 안 되죠. 이때는 재미있게 동시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재미있게 상상해보고 뭔가를 의미를 부여해보고 선생님들은 그냥 파리는 나쁜 것들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은 다 박멸 대상들이잖아요.
그죠? 네. 바퀴벌레 이런 거 때려 죽여야 되고,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그죠?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재미있게 생각해보고,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애들은 온몸으로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선입견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 애들은 이 판단할 능력이 아직 안 되니까 온몸으로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질문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 차이라. 그럼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버릇도 있잖아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모기는 피 빨아무니까 나쁜 놈, 파리는 뭐 더러우니까 나쁜 거, 가을 되면 단풍은 떨어지는 것, 꽃은 이쁜 것, 이렇게 규정된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걸 없애지 않으면 재미있고 아주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여기 쓰인 동시처럼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를 동시든 시든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재미있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사물들은 10중8구가 뭐냐면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 의미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새롭게 발견되고 발명되고 하는 것들은 선생님 염두에 머릿속에 없다는 거죠. 아, 이거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뭔가를 내가 떠올려야 된다.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닭이 납니까 못 납니까? 닭이 날 수 있어요. 난다입니까 닭이? 날 수도 포들포들 한다니까 좀. 많이 나지는 날 수도 있고 많이는 못 날아도 날개가 있으니까 조금 날아가잖아요. 부르르 이렇게 그만큼 한 건 뛰는 게 중요해요. 공중을 나르지는 못하지. 최고 높이 나는 새가 어떤 새인 줄 압니까? 최고 높이 나는 새. 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야지. 네. 제가 처음인가 두 번째 동시에 쓴 적이 있는데 최고 이 지구상에서 높이 나는 새가 닭입니다. 예. 이유를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닭이. 그 지붕에서도 날라내리고 그거는 뛰는 기잖아요, 나는. 지붕에 올라가도 뛰는 기잖아. 새가 지구에서 가장 높이 나르는 새. 치킨 있잖아요. 아, 63 빌딩에도 올라가요. 예. 치킨. 이게 닭은 못 나는 대신 돌아가시면 예. 63 빌딩에 저 그거보다 더 높은 데도 갈 수 있어요. 한라산 백두산 다 올라가잖아요. 예. 배양기도 들어가. 그것도 지 가만히 있으면 딱 다 올라간다. 올리던가. 와, 예. 맞죠? 무슨 뜻인지. 닭이라요. 최고 높이 나는 거. 네. 어디 백두산 꼭대기 63 빌딩 있는데 어디 누가 함부로 못 올라가잖아요. 가들은 그러니까 재밌게 표현을 하면 닭이 날개가 태화된 게 아니고 진화된 기라고 볼 수 있죠. 최고 높이 나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재밌게 이렇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놈넌센스 같아. 그래. 치과 의사가 최고 싫어하는 말 뭔데? 생각납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한의사가 최고 싫어하는 말. 선생님 전공 나오셨는데 예. 싫어하는 말. 밥이 보약이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오늘 동치를 7편 읽었죠. 네. 7편 읽었는데 다 재밌잖아요. 네. 이 지금 오늘 읽은 우리 7편의 동시가 현재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최고 잘 썼다 평가받는 동시들이에요. 이 한국 땅에서는 이해되시죠? 네. 네. 잘 쓰는 그 아주 상위 계통의 시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지금 차근차근 시 쓰시면서 동시 공부를 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짧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선생님이 쓰면 어렵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각오로 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잘 쓰는 시인하고 못 쓰는 시인의 차이는 뭐냐 하면
열심히 쓰는 시인들이 잘 쓰고 열심히 안 쓰는 시인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은 그 잘 쓰는 시인들은 원래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고 이래서 잘 쓴다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라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쓰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고 시라는 게 학문하고 다르다 했죠. 공부 선생님들이 지금 책 읽고 한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의 없잖아요. 저도 3일 전에 읽은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영화 봤는데 며칠 전에 영화 봤는데 영화 제목도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머리 이거 가지고 믿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문학이 시가 달려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선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사물, 어떤 풍경을 볼 때 원래 옛날부터 있고 생각했던 그 풍경이 아니다라고 전제가 돼요. 저 뭔가 있을 것이다. 숨겨놓은 뭔가가 있다. 그걸 내가 새롭게 발견하란다. 발견을 못하면 내가 발명하란다.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 쓰는 언어만 자꾸 믿으시면 안 되고 보는 눈, 쉽게 말하면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단풍하고 내일 단풍이 안 같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의 느낌을 이렇게 좀 눈을 감고 느끼시기도 하고 그죠? 놀라워할 줄 아시고 신기해할 줄 아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애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의 최고 뛰어난 능력은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래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모기는 왜 그럴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드라큘라하고 모기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모기가. 그죠? 재밌잖아요. 드라큘라하고 모기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좀 재미있게 하시면 우선에 좀 답답하고 힘이 들어도 그 재미있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 줄 쓰고 두 줄 쓰고 세 줄 쓰고 이게 늘어날수록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 능력이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죠. 그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뭔가가 부다삭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피곤하겠죠.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생각하시고 아까 읽은 거 있는 날마다 결혼식 목이 이는 것처럼 재미있게 그럼 오늘 목이 읽었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파리에 대한 생각들을 해본다는 거죠. 파리에 대한 생각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곤충들. 가을에 대한 근데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가을 이야기를 해도 가을 전체의 이야기를 다 하려 그러면 안 돼. 그 속에 내한테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사소한 부분을 딱 가지고 가을 전체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말한 똥바람 있잖아요. 예. 그것도 얼마든지 씻어줘야 돼. 똥바람 유래는 어디서 난 그런 거예요? 건데 조금 전화하면은 다음 좀 있어서 아, 예, 예, 써놨어요. 예, 이게 북마산 똥바람이라 해서 나는 문학관 얼마나 똥바람. 재밌습니까? 문학관 마산에 똥바람. 살면서 마산에 살지 않으면 네. 북마산 똥바람이란 말을 생각도 못하고 할 줄 모를 거 아닙니까? 저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걸 가지고 아 시를 한번 쓰면 좋겠다. 그럼 바람은 바람이지 똥바람이라 이걸 재밌게 떠올리고 뭘 하면 그래, 내 다음 주에 또 써야지. 예, 예. 좋다니까요. 거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고 생각하는 방식들이 담겨 있잖아요. 시가 좋고 나쁜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못 쓰는 게잖아요. 여기 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하나씩 이렇게 쓰시면 재미있어요. 시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쓰셔야지 옛날에 우리 학교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친구분들 만나면서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밥 먹으면서도 하시고 혼자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생각을 하시고 그게 시라예요. 그게 시 공부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고 삶이라고 따로 앉아서 글 쓰는 거하고 구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앉아 있고 걸어가는 그 순간이 시 쓰는 순간이고 그죠?
앉아서 종이에 쓰고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그걸 정리하는 순간이에요.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그래서 항상 노트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죠. 되도록이면 다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금방 딱 생각나면 한 줄이라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거 한번 정리하시고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하고 삶은 같이 붙어 다녀야 되지. 이게 분리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는 모기실을 읽고 나서 계속 파리에 대한 오늘 생각을 다음 주 숙제 파리 제목. 계속 파리 생각을 지금. 아니 저는 마산에 처음 왔는데 저는 부산이 네, 고향인데. 나도 북마산 땅밭은 참 너무 웃기는 말이다. 그래 이때까지 그걸 못 느꼈는데 오늘 보이면 바람이 이래서 북마산 땅바람이라구나. 북마산 우리 아파트 근처에 사는 사람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해운동 똥바람이란다.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두 다 포마산 동바를 하면서 왔었다. 네. 한번 써보고 그게 공부라요. 네. 그게 설령 안 되더라도 네, 써보는 것 대단하네. 자체가 네. 공부라는 거죠. 그 작품은 안 되더라도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그 시공부하는 그게 쌓여요. 한편을 머리만 아프고 막 고생만 했는데 결국 못 썼어요.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절망하고 이랬거든요. 그 한편 못 쓴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애태운 것들은 내 몸에 남아요. 그게 공부라요. 그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질문 또 있으면 농시나 시나 아무거나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질문, 개인적인 질문을 문학 관련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시 쓸 때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방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다음 주에 한 대 써야지. 우리 교수님이 맛있어서 드시는 거 생각났다. 제일 맛있어서 혼자서 이렇게 돌아서 드시는 거. 담배 네. 담배를 쓰고 온다고. 네. 담배를 쓰시고 선생님 파리 쓰시고 나는 똥바람 쓰고. 똥바람 쓰시고 아니 모기라는 시를 읽고 나서 왜 계속 파리가 머리에 오는지 알 수가 없네. 파랑새였지. 담배도 파랑새야 나 아니, 있었거든요. 교수님. 옛날에 있었죠. 네. 생각하느라 쓸기 생각이 났어. 때 딴 건데. 각자 오늘은 각 한 편에 쓸 것들이 생겼으니까 집에 와서 막 집중 이렇게 탁 해갖고 뭔가를 쓰려고 보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하려 하지 말고 잠시 다른 데를 보시거나 안 그러면 밖에 그걸 우리말로 시간 공간을 살짝 이동해 준다 그러거든요. 이 막 앉아서 이렇게 잘 안 되면 잠시 밖에 다른 방에 가거나 마당에 나가거나 베란다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그 시간하고 공간의 변화를 살짝 주고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 앉아서 난 이게 완성되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죽거리다. 그러면 죽어도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건 안 돼. 네.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해갖고 하셔야 되지. 네. 그죠? 자꾸 막 이렇게 답답해지기만 하죠. 그래서만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이리 근데 선생님 파리란 제목으로 뭔가 딱 떠올라서 그래 첫 줄을 딱 썼어요. 네. 그럼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첫 줄을 딱 써놓고 제가 볼 때 맨 처음에 시를 쓰시면 제목 놓고 첫 줄로 왔으면 딱 안 써야 될 걸 쓸 확률이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줄 써놓고 그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렇게 나는 생각이대로 딱 썼는데 이걸 반대로 한번 딱 써보자 이렇게 하시면 의외로 다른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딱 하시면 안 써야 되는 것들 뭐 어째 그리 딱 정확하게 골라서 딱 쓰시는지 신기할 정도라요. 그러니까 그거 딱 써놓고 반대로 생각하거나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습관을 들이시면 좋은 거 굉장히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질문 이제 또 없어요? 네. 부디
더 좋은 작품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훨씬 아름다운 각자의 작품들을 가지고 아유 어쩌나. 제가 나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지적만 많이 하죠. 네. 다음 주에 변함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